안녕하세요,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츤데레는 일본어로 칭찬한 사람이 데레데레하게 대하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주인공을 좋아하는데도 튕기지만 주인공에게 살갑게 대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 기원은 그대가 바라는 영원의 인기 여주인공인 다이쿠지 아유라고 하는데요. 츤데레라는 단어는 하나의 밈이 되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김응용 감독을 츤데레의 대표주자로 많이 꼽기도 합니다. 김응용 감독은 실수하는 선수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선수들 마음대로 하라고 지시도 잘 내리고 2군 유망주들에게 방을 주고 직접 고기까지 먹였으며 이종범과 선동열이 음반을 발매하자 나이트나 가라고 노발대발했지만 몰래 음반을 10장이나 샀다는 일화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츤데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박명수입니다. 박명수는 타인의 삶이라는 특집에서 의사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실제 회의도 하고 회진도 같이 돌고 환자한테 질문도 하는 등 의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네 번째 환자 예진이를 만났는데 예진이는 왼쪽 마비가 와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박명수가 안쓰럽게 바라보다가 잘생겼다고 칭찬을 했는데 예진이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라는 대답을 하고 예진이는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박명수는 그 정도로 예쁘다며 수습을 하려고 했지만 예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려 버렸고 박명수는 진짜 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저씨 개그맨이라며 농담한 거라며 안절부절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박명수의 농담에 그래도 예진이가 다시 웃음을 되찾게 되는데요. 다행히 왼손을 잡아주면서 잘 풀었고 실물로 보니까 어때? 라고 물어보자 예진이는 더 잘생겼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박명수는 예뻐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는데요. 그러다 작업치료 재활받는 예진이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옆에서 도와주면서 예진이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박명수가 물어보았고 예진이는 꿈이 사라졌다는 대답을 합니다. 박명수가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하며 결국 번호 교환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특집은 종료되었는데 11년 후 예진이의 근황이 근황올림픽에 나오게 됩니다. 근황올림픽에서 그녀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방송 끝나고 박명수가 먼저 방송 잘 봤냐는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하며 방송 마무리 후 박명수가 병원 아이들에게 운동화까지 돌렸다고 하며 또 따로 예진이에게 전화해서 집에 컴퓨터 있냐 물어봤고 컴퓨터는 있고 TV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 TV와 가습기를 선물해줬다고 하네요. 하하는 야심만만의 출연에 최고 짠돌이인 박명수에게 돈을 빌리라는 미션을 받는데요. 박명수는 200만원 줄게 써라, 행사는 안 한다, 돈 안 갚아도 되니까 그래야 서로 마음 편한 거야, 그게 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MBC 희극인실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바꿔준 사람 역시 박명수라고 하는데요. 2008년 기사로 수년간 남몰래 억대 기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명수가 뻔뻔 라디오를 진행하며 신라면 양말을 신고 인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양말을 선물한 분이 직접 글을 올렸는데 도서관 분해 매점에서 파는 이 양말을 보았고 크득크득 웃으며 명수 오빠 주면 참 좋아하겠다 싶어 1,000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다음날 오빠에게 선물 하면서 줬더니 급방긋 하면서 허허허허 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신고 와서 보여줬다고 하네요. 박명수가 치킨집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알바생이 있었는데 급작스레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어 박명수에게 알바비를 선불로 줄 수 있냐는 어려운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알바생의 말에 선불을 허락하고 수술비에 보태 쓰라며 몇백을 더 줬다는데요. 알바생이 그 후로도 열심히 일해 선불받은 알바비를 갚고 수술비에 보태 쓰라고 준 돈까지 갚으려고 하자 그 돈 너 그냥 준 거 아니야, 너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때 갚아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바생은 이후에 졸업 취업을 하고 박명수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박명수는 내 축의금은 네가 저번에 빌려간 돈으로 퉁칠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만 먹고 간 줄 알았는데 방명록을 보니 박명수가 100만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잘 살아 라고 적어놨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박명수는 파파미를 자랑하기도 하는데 매니저 생일이 지났는데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맥북 에어를 선물해줬다고도 하며 임실 치즈 축제에 가면서 매니저가 뒷좌석에 앉고 박명수가 직접 운전하는 모습을 매니저가 올리기도 합니다. 사랑의 달팽이 측에 따르면 박명수는 최근 선천성 난청 판정을 받은 한 어린이를 위해 인공 달팽이관 수술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고도 하며 K사당 부근을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과실은 택시기사에게 있었지만 박명수는 회사 택시를 운영하던 고령의 운전기사를 고려해 수리비 전액을 자신이 부담했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츤데레 학생들입니다. 트위터에 츤데레 목격담들이 한창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요. 학과 동기 남자의 하나가 내 여동생 개못생김, 아직 9살인데 미래가 걱정된다 라고 하길래 옆에서 다른 남자애가 하긴 내 동생보다 못생겼더라 라고 하니 갑자기 닥쳐, 네 동생보단 내 동생이 이쁘거든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 고딩 둘이서 장난치면서 앞에 가다가 한 명이 발 헛디뎌서 차도에 들어갈 뻔하니까 다른 하나가 완전 빡세게 잡아당기면서 야이
발 놀랬잖아 뒤질래 하면서 자기가 차도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남고딩들은 버스에 탔는데 앞에 올라온 남자애가 잔액이 부족하니까 뒤에 오던 남자애가 야이 새끼야 충전 좀 하고 살아 청소년 둘이요 이러고 쿨하게 카드 찍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남학생들이 우르르 더 꺼내라고 일하면서 다같이 지가해서 돈을 꺼내길래 못된 놈들 피방가나 으구구 이러고 보는데 걔들이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께 막 1,000원짜리 엄청 쥐어드리고 할머니 추워요 얼른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봤다고도 하며, 어떤 분은 학원에서 일할 때 남중딩 하나가 단어 시험 통과를 못해서 마치고 남아서 계속 시험 치고 있었는데 맨날 붙어 다니는 남자애 2명이 집에 안 가고 계속 거리면서 빨리 외우라고 이거는 묵음이라서 소리 안 나도 앞에 K 적어야 된다면서 막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 상가에 위치한 학원이라서 학원 나가면 3분 거리 내에서 헤어질 놈들인데 같이 집에 가려고 2시간 가까이 기다려준 거라고 하네요. 어떤 분도 남자애들 츤데레 봤다고 글을 올렸는데 급식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뒤에 남자애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이 후드를 입고 있었다는데요. 옆에 남자애가 후드를 찍 올리더니 야 후드 올리라고 라고 하였고, 후드 입은 애가 아 왜 싫다고 이러니까 올리라고 이게 더 이쁘다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원에선 어떤 남자애가 옆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고 딴 애들이 주위에 있길래 삥 뜯기나 싶어서 구경했는데 한 애가 바닥 쿵쿵 차면서 왜 아픈데 말 안 해주는데 약 사준다잖아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츤데레 여중생을 본 썰 역시 유명한데요. 한 편의점 알바가 쓴 글인데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지 중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여중생 2명이 왔다고 합니다. 둘이서 배가 고팠는지 라면 코너에서 서성이다가 좀 키 큰 여중생은 큰 불닭 볶음면 컵을 고르고 조금 작았던 여중생은 작은 진라면 컵을 골랐다는데요. 큰 여중생 아이가 너 왜 작은 거 먹어? 배고프다 하지 않았어? 라고 물으니까 작은 여중생 아이가 네가 사주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큰 여중생 아이가 야 이러면 내가 돼지로 보이잖아 라고 구박하더니 큰 나가사키 짬뽕을 고르더니 작은 여중생 아이에게 툭 하면서 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뒤에 과자 코너에 가서 큰 여중생 아이가 초록색 포카칩을 고르면서 야 넌 뭐 먹을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작은 여중생 아이는 아니 난 괜찮아 라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큰 아이는 야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라더니 꽃갈콘 군옥수수 맛을 턱하니 줬다고 하는데요. 하나만 먹으면 질려 2개 사서 번갈아 먹으면 돼 알았냐? 응응 같은 대화가 오가고 자연스럽게 음료 코너로 갔다고 합니다. 큰아이는 포카리를 집으면서 작은 여중생 친구를 쳐다보더니 3번 말하게 하지 마라 라는 포스를 풀풀 풍기면서 이번엔 말도 안 하고 고갯짓만 까닥까닥 했다는데요. 마지못해 작은 여중생 아이는 코카콜라 작은 거 하나를 집더니 둘이서 계산대로 왔고, 작은 아이가 근데 살찌는 거 걱정하면서 이렇게 먹어도 돼? 라고 하니까 큰 아이가 시끄러 정색하더니 돈 딱 내고 당당하게 나갔다고 합니다. 극한의 츤데레 아빠 썰 역시 유명한데요. 글쓴이가 처음으로 알바해서 아빠한테 서류 가방을 사줬는데 아빠 반응이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아빠 차에 타자마자 줬는데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냅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글쓴이가 풀어보라니까 뭘 풀어보냐며 귀찮아 하길래 글쓴이가 포장 풀어 헤쳐서 보여줬더니 괜찮네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아빠 반응 따윈 기대도 안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집에 갔다고 하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옷 갈아입고 엄마랑 떠들고 있는데 아빠는 거실에서 혼자 서류 가방 메고 30분을 TV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더니 망치랑 못을 가져와서는 벽 꼭대기에 못을 받고 가방을 거기 걸어놨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생일 선물로 집업 스웨터를 사드렸는데 또 포장 뜯고 별 반응을 안 보였다고 합니다. 고맙다고도 안 하길래 기대도 안 해서 그러려니 했다는데요. 그 다음 주에 다른 부부들하고 부부 동반 여행을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엄마가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분명히 엄마 옷은 바뀌어 있는데 아빠 옷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진마다 글쓴이가 사준 옷을 입고 있었다는데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13일 중에 열흘을 그 옷만 입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그것만 입냐고 물어보았고, 딸이 사줬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말하고 2주 내내 자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글쓴이가 외국 여행 갔다가 면세점에서 아빠 지갑을 하나 샀다고 하는데요. 아빠 생일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기다렸다가 주기 귀찮아서 그냥 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거 생일 선물이라고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빠 지갑이 낡았는데도 글쓴이가 준 지갑으로 안 바꾸고 예전 지갑만 쓰셨다는데요. 그래서 글쓴이는 속으로 저게 마음에 안 드나 바꿔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아빠가 글쓴이가 사준 지갑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생일날까지 지갑 포장 열어서 가끔씩 구경만 하고 고이고이 모셔놨다가 생일날 꺼내서 지갑
지갑 바로 바꿨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람만 만나면 하도 지갑을 올려놓고 얘기를 하면서 눈치를 줘서 사람들이 아 지갑 바꿨냐고 물어보니까 딸이 생일 선물로 사줬다고 마치 생일 당일에 사준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재수를 했다는데요. 대학 떨어졌을 때 다들 연민의 눈초리에 한수 머택이라 글쓴이가 더 속상했는데 아빠는 그때도 쿨하게 재수하면 되지 뭐 1년 별로 안 긴데 그거 별거 아님 아빠도 재수해서 암 이라면서 위로 아닌 척 위로하고 넘겨줘서 참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수가 끝나고 수능도 보고 정시원서 쓸 준비를 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넣었던 수시 발표가 예정보다 며칠 빠르게 공지가 떠버렸고 엄마 등살에 휘말려 합격자 조회를 했는데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라는 파업장이 떠서 글쓴이는 본인 눈이 잘못된 줄 알고 창을 꺼버렸다고 합니다. 엄마랑 글쓴이가 어버버 하는데 아빠가 뒤에서 그걸 보더니 또 시크하게 합격했나 보네 합격했다고 써있잖아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서재로 뛰어가셨다고 합니다. 글쓴이와 엄마는 이미 울고불고 좋아서 난리가 났다는데요. 나중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빠는 서재에서 혼자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들 수고했다고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데 아빠는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일부러 좋아하는 표정도 안 지었다는데요. 막 사람들이 아빠한테 축하한다고 해주면 별것도 아닌데요 뭐 이러면서 좋은 거 참느라고 콧구멍 벌렁거리신다고 하네요. 이런 츤데레 아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